자, 치수함수 그래프 얘기합시다. 치수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 뭘까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 그래프는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 모양이 어떻다라고 외우는 걸 생각하면 돼. 자, 치수함수 그래프는 정확하게 보통 이제 함수 그래프 얘기하면 어떤 함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베이스에 요거의 베이스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걸 평행이동한 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치수함수 그래프 그러면 치수함수의 기본형을 먼저 체크하고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걸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치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치수함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본형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치수함수의 기본형은 총 4가지 형태가 나와요. 4가지 형태가 나오거든?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치수함수 하게 되면 y = ax 이 폼을 이야기를 해요. y = ax 이 폼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4가지 형태가 나오는 게 y = -ax 이런 모양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형이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기본형의 첫 번째는 y = ax인데 얘가 a가 1보다 클 때 요게 기본형 첫 번째. 요게 가장 대표적인 기본형이야. 기본형 두 번째가 y = ax인데 똑같게 ax인데 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요때가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기본형은 y = -ax 이렇게 생긴 거예요. -ax 이렇게 생겼는데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네 번째 기본형은 y = 똑같게 -ax로 생겼는데 0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예를 들자. 미철 3인 걸로 예를 들게. 미철 3인 걸로 예를 들면 얘는 y = 3x 자, 이렇게 되는 게 기본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얘는 y = 3분의 1x 자, 이렇게 생긴 게 기본형이다. 물론 밑이 3인 것 갖고 안 하고 뭐 5인 것 갖고 한다. 5x, 5분의 1x 이런 거겠지. 자, 얘는 y = -3x 이렇게 된 거. 자, 요게 얘는 y = -3분의 1의 x라고 하는 거. 요렇게 생긴 게 기본형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이 기본형을 만들 때 혹은 치수함수를 만들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표시할 거예요. 점근선. 기본형에서는 이 점근선이 전부 x축이에요. x축이야. 그래서 x축이 점근선. 점근선은 이쪽에 그래프가 이쪽으로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 두 번째는 꼭 지나는 점. 꼭 지나는 점. 꼭 지나는 점. 이걸 표시할 거거든. 이 함수 꼭지점 말고 얘가 꼭 지나는 점 이걸 표시할 거거든. 자, y = ax 3x의 폼은 어떻게 생기니? 그러면 y = 3x는 이렇게 생겨요. 점근선이 x축이 돼요. 꼭 지나는 점만 표시할게. 꼭 지나는 점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0,1을 꼭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서 음수일 때 x축에 달라붙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게 y = 3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지수함수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y = ax인데 3분의 1x 이런 폼은 어떠냐? 꼭 지나는 점은 안 바뀌어요. 꼭 지나는 점은 똑같게 얘가 0,1이다 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달라붙냐면 x축 양으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생겨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면 이게 뒤집어진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x 하면 꼭 지나는 점도 바뀌어요. 꼭 지나는 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얘가 0,-1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 그래프는 정확하게 뒤집어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y = -ax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3분의 1, 0하고 1 사이에 되면 꼭 지나는 점은 0,-1 이거는 똑같아요. 0,-1 똑같은데 달라붙을 때 어디로 달라붙냐면 x 양쪽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요게 우리가 보통 이차함수,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는 폼이야. 이 폼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자, 여기서 봐. 1번에 뭐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게 붙었잖아. 이게 평행이동이거든. 이거 쌩까고 생각하면 2x잖아.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2번을 봐. 자,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지? 4의 마이너스 x가 4분의 1의 x를 뜻하는 거야. 됐니? 그럼 4의 마이너스 x 얘는 어떻게 생긴 거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 생각하고 요 뒤에 있는 거 생각하고. 자, 얘는 마이너스 2x 이런 모양으로 마이너스 2x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얘들은 생긴 폼이 요렇게 생긴 거다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걸 요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자, 이렇게 기본형을 얘기하고 나면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킨 걸 표준형이다 그래. 자, 우리는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자, 표준형은 어떻게 생기니?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표준형 두 번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 볼 거야.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 걸 표준형이라고 그러냐면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시킨 거 얘를 보고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은 Y 이꼴 A의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폼으로 생겨요. 물론 기본형 자체가 Y 이꼴 마이너스 AX 폼으로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폼으로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요게 우리가 표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니?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일단 어떻게 그리니 가지고 얘기하자.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알파, 베타에 이동을 한 거야. 다른 거 그리는 거하고 좀 달라. 알파, 베타에 이동을 한 거를 탁.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등건선하고 꼭 지나는 점이거든. 그래서 얘 그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등건선 일단 그려줘야 돼.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지점으로 딱 올라갔잖아. 그지?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하얀색하고 크게 구분 안 난다. 딴 색을 쓰자. 구분 나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등거선. 됐지? 자, 그 다음 이 점 있지,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정확하게 1만큼 올라가. 정확하게 1만큼 올라가요. 1만큼. 요게 꼭 지나는 점이야. 그리고 난 뒤에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는 거야. 물론 지금 그린 거는 A가 1보다 클 때를 그려놓은 거야. 얘를 그린 거야. A가 1보다 클 때 얘를 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얘는, 요거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방금 전에 얘는 X축 방향으로 Y축으로 1만큼 딱 올라간 지점이야. 이거 뭐 굳이 표시하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1인 점이겠지, 그지? 그래서 딱 1만큼 올라갈 거야. 자, 얘를 그리려면, 물론 얘가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지? 1보다 클 때를 그린 거니까. 이쪽은 1보다 작을 때 그려보자. 자, 이쪽은 1보다 작을 때 그려볼 건데, 얘에서 Y로 1만큼 정확하게 거꾸로 와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1만큼 꼭. 자, 얘가 꼭 지나는 점이야. 그리고 난 뒤에 A가 1보다 작으다면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가 A가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놈이고 이 놈이 누구를 그린 거다? 얘를 그린 거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알파, 베타로 딱 옮기고 난 뒤에 알파, 베타를 옮기고 난 뒤에 자, AX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면 1만큼 위로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1만큼 아래로
꼭 지나는 점 표시해 놓고, 그리고 증건선에 붙게, 증건선에 붙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기수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 자, 하나씩 연습해보자. 자, 1번부터 하나씩 그릴 거거든. 자, 1번부터 그리는데, 자,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이거 평행이동 해석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거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점을 하나 찍어놔요. 자, 마이너스 3만큼, 1만큼.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딱 시켜요. 자, 그리고 난 이제 증근선 그려야 돼. 증근선 쫙 X축에 평행하게 그려주고요. 자, 앞에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1만큼 위로 올라갈 거야. 1만큼 위로 올라갈 거야. 자, 1만큼 위로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3,2가 될 거란 말이야. 자, A에 2의 X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음수 쪽에 붙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1번 그래프.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증근선이야, 증근선. 증근선이 뭐니? 그러면 y = 1이 증근선이구나. 얘가 증근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y = 1이 증근선이구나. 근데 요거 치역을 물어볼 수 있거든. 지금 문제 치역을 물어보는 거잖아. 치역을 물어보면 그림 봐봐. 그래프가 y 어디를 커버하는가를 보면 돼. 근데 y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다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치역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y 바에 y가 1보다 크다라고 치역을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됐니? 됐어? 자, 밑에 거 그려보자. 2번. 2번을 그려보자. 자, 2번을 그려볼 건데 2번 그려보자. 자, 2번을 그려보면 자, y = 3 지금 요 평행이동 해석해야 되는데 평행이동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축 방향으로 2로 이동했네 이러면 안 돼. 마이너스를 묶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X 더하기 2 하고 묶어놓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점을 일단 찍어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딱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 요 점에서 X축하고 평행하게 증근선을 그어요. 자, 평행하게 증근선을 그으니까 y = 마이너스 2가 지금 증근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얘가 증근선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지, 그지? 자, 얘에서부터 정확하게 1만큼 올라갈 거예요. 정확하게 1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1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점을 꼭 지나게 될 거야.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거든? 4분의 1이면 이쪽으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증근선이 뭐니요? 물어볼 수도 있고 얘가 치역이 뭐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치역은 y 어디를 커버하는 걸 보면 돼. y 커버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큰 데를 다 커버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는 y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치역이 y 바에 y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치수함수를 그리는 방법. 됐네? 자, 3번 그리자. 3번 그대로 3번을 그려볼 거예요. 자, 3번을 그려보면 3번을 그려봐. 자, 3번은 지금 요거. 자, 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해석부터 먼저 할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일단 찍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찍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찍고 X축에 평행하게 증근선을 그립니다. 평행하게 증근선을 그려요. 자, 얘는 y =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증근선이겠지,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꼭 지나는 점을 그릴 건데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거든. 그러면 아래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1만큼 내려온 지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난 뒤에 얘가 A가 1보다 큰 상태이면 음수 쪽에 달라붙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얘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증거성은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y 이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치역을 물어보게 되면 뭐 얘는 y 바에, 자, y 어디 커버하고 있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y가 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요렇게 쌤 잘못했다.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증건선은 달라붙는 거지 딱 되지는 않거든.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쌤 생각도 없이 그냥 이 꼴을 놓고 있네. 그래서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돼. 자, 4번을 그려볼 거예요. 4번. 자, 4번을 그려보면 이것도 똑같게 평행이동 해석을 해요. 자, 평행이동 해석을 해오는데 여기서 보면 뭐 x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1,2라고 하는데 일단 찍어요. 1,2에 우리가 1,2에 점을 찍어요. 1,2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 증근선이라고 하는 걸 증근선을 구해라 그러면 얘 y 이꼴 2가 증근선이겠지. 그죠?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올 거야.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오면 1,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 a가 1보다 작은 상태예요. 그러면 양수 쪽에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약수 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우리가 증거선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치역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2보다 작은 걸 다 커버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y 바에 y가 2보다 작아요. 이꼴 안 들어간다. 아까 쌤이 생각 없이 이꼴을 넣었었잖아. 이꼴 증건선은 이꼴이 들어가면 안 돼. 증건선은 달라붙는 것 뿐이지 딱 그 값이 되는 값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자, 지수함수가 줬어요. 그리고 지수함수가 들어오면 얘를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평행이동의 해석을 하는 거다. 자, 함수 y 꼴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난 뒤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됐어요. 그러면 AB가 얼마냐? 이렇게. 자, 평행이동에서 가는 건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그지? 자, 요거 정리하자. 자, 대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니?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가 지수함수의 꼴이 4개 있었다, 그지? 그지? 자, 4개 있었는데 이 4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니? 요거에 대한 얘기야. 자, y 꼴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y 꼴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a가 지금 어떤 상태? 1보다 큰 상태를 그리는 거지, 그지? 자, 얘를 가지고 대칭을 시킬 거야. 대칭을 시키면 y축 대칭을 시켜. 자, 이렇게 y축 대칭을 시켜. 자,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놓으면 우리 4가지 폼 중에 생각해봐봐. 이 폼은 a가 1보다 큰 건데 얘는 a가 1보다 작은 거지? 맞냐? 맞아. a가 1보다 작은 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 놈이냐면 y 꼴 a의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a분의 1x가 된 거야. 자, 요게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밑이 역수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자, 얘를 x축 대칭을 시킬 거야. x축이 여기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x축 대칭을 시킨 게 얘일 거야. x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얘가 되는데 그럼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4개의 기본 폼에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ax 폼이었지. 그래서 얘는 y 꼴 마이너스 ax 폼이에요. 다시 말하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요 치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다고. 원점 대칭을 시킬 거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을 한 거야. 자, 원점 대칭을 하면 얘는 y 꼴 a의 마이너스 x. 다시 말하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다시 y 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1x.
자, y축 대칭을 x축 대칭을 시키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 특징을 갖고 있어. y축 대칭을 시키면 밑이 역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y 꼴 2x의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켰어 라고 하면 y 꼴 2분의 1x가 된 거예요. 자, 2분의 1x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거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는 더하기 4만 하면 돼, 그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럼 y 꼴 2분의 1에 2분의 1에 x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이게 우리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야. 기본형을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기본형을 어떤 변형을 주고 난 뒤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자,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얘하고 똑같다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x를 봐봐. 여기 x. 자, 얘 x를 보면 x 혼자 있는데 여기 x를 보면 x 플러스 2로 있지. 그럼 똑같을 수 없잖아. 이건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요 더하기 2라는 걸 앞으로 빼버린 거야.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한 거다? 2분의 1x에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얘 폼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y 꼴 4분의 1에 2분의 1의 x 더하기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비교하면 a가 4분의 1인 거고 b가 4인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아예 표준형 자체를 평행이동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평행이동을 해석하는 거가 앞쪽 얘기라면 이거는 적용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평행이동 해석을 하고 나면 실제로 물론 이제 평행이동 한 꼴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요거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읽기를 하자. 그래프 읽기. 자, 지금 요 그래프가 y 꼴 2x 그래프예요. y 꼴 2x 그래프. 그래서 얘가 y 꼴 2x의 그래프인 거고. 자, 그 다음, 자, 얘가 y 꼴 x 그래프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래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함수는 뭐 똑같게 읽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자. 자, 얘가 a야. a면 y 꼴 x하고 만나니까 여기 x좌표가 a지. 자, 얘가 b니까 여기가 b일 거야. 얘가 C니까 여기가 C가 될 거고 얘가 D니까 여기가 D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읽기를 하자고. 우리는 y 꼴 2x라고 하는 거하고 y 꼴 x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로그의 D의 BC라고 하는 요 값을 만들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의 값이 얼마가 되겠냐?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건데 그냥 그래프 읽기예요, 읽기. 자, 어떻게 읽는 거냐? A에서 쭈루루루룩 올라가서 P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B 꼴 2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지? 2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P에서 뚜루루루룩 올라가서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이게 지수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함수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지. 원래 함수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지. 그래서 B라고 하는 거, 얘가 C라고 하는 거지. C라고 하는 게, C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거, 얘가 2의 B가 되는 거잖아. B. 이렇게. C에서 뚜루루룩 올라가면 D가 되는 거니까. 뚜루룩 올라가면 D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D 꼴 2의 C. 2의 C. 자, 요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읽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읽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D를 밑으로 하는 BC 얘를 구하고 싶은데 자, 얘를 다 읽어서 집어넣어 봐봐. 자, 로그에 B라고 하는 거는 2의 A. 그 다음 C라고 하는 거는 2의 B. 2의 B. 이렇게 될 거단 말이야. D라고 하는 거는 2의 C가 될 거고.
얘 C가 될 거고. 자, D라고 하는 거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E가 되는 거니까. 자, E라고 하는 거는 2의 D가 될 거니까. 여기에 2의 D, 2의 D,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지, 그지? 물론 약간 정리해보면 얘가 2의 C 더하기 D, 2의 A 더하기 B. 자, 요런 모양이 되니까. 지수 앞으로 빼면 되지. 뒷변환, 그지? C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B. 이런 모양이 되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읽어서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수함수를 그리고 나면 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 지수함수라고 하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지수 폼으로 되어 있는 숫자의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숫자가 구체적으로 뭐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예를 들어 담은 2의 3분의 1만 하더라도 세제곱은 루트 2다 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뭔가 생각하기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 얘는 이런 모양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수 비교에 쓸 수 있어. 그 전에 우리 대수 비교는 어떻게 했냐면 지수함수가 되면 대수 비교는 같이 거듭제곱을 해서 자연수로 만들고 난 뒤에 지수를 만들고 난 뒤에 비교를 했거든. 근데 이게 자연수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썩 쉽지 않은 놈이 많은 놈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놈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이걸 2의 지수 형태로 다 만들어 봐봐. 그러면 2의 0.5랑 2의 제곱이니까 2의 5분의 2랑 0.4지, 0.4. 자, 그 다음, 자, 요게 2분의 1이야, 2분의 1.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 자, 얘를 비교하자는 거야. 얘를 비교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비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을 보면 y 이꼴 2의 x라고 하는 그의 x 자리에 0.5, 0.4, 4분의 3, 0.2, 0.75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근데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얘 그래프가 2x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다시 말하면 증가함수로 생긴 거야, 증가함수로. 그럼 x를 찍어봐봐. 0.4가 5분의 2가 여기 있으면 5분의 2 0.4가 여기 있으면 0.5는 여기 있지. 그 다음 0.75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0.75.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 0.2, 5분의 0.4일 때하고 0.5일 때하고 0.75를 비교하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크기 비교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작은 거 요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이 얘. 요렇게 지수함수를 비교해서 얘가 요렇게 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됐네. 그래서 보통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크기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대변적으로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자, 얘를 한번 봐봐. 자, 얘를 보면 지금 생긴 모양이 얘는 2의 4제곱에 111제곱. 다시 말하면 얘는 16의 111제곱이야. 자, 얘는 3의 세제곱에 111제곱, 27의 111제곱이야. 자, 얘는 25의 111제곱이거든. 25의 111제곱. 자, 지금은 지수를 똑같게 한 거예요. 지수가 똑같게. 자, 이러면 뭘 비교를 하면 되냐면, 자, 지수가, 이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돼. 지금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 자, 위에 있는 요 1번 같은 경우는 지수를 서로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한 거냐면, 얘 1번의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 거야. 자, 이때는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밑을 다 통일시킬 수 있대. 자, 밑을 다 통일시키면 이 밑을 가지고 있는 지수 함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가 증가냐 감소냐를 가지고 따져주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얘의 경우에는 지수를 다 통일을 시킬 수 있어요. 지수를 다 통일시킬 수 있으면 똑같게 지수 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이거는 1번에 대한 얘기면 3번에 대한 얘기가, 자, 지수 함수는 이래 어떻게 생기냐면 A가 1보다 큰 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A가 1보다 큰 데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얘가 y 꼴 2x라고 하는 놈이라고 쳐요. 그러면 y 꼴 3x는 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가 요 뒤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얘가 y 꼴 3x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1보다 작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비교하면 이래 16이라고 하는 거하고 27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수함수 그래프로 비교를 하면 16의 x, y 꼴 16의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쳐. 16의 x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쳐. 그러면 25의 x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거. 25의 x. 그 다음 27의 x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거야. 27의 x. 근데 얘를 언제 111일 때 비교하고 싶다. 111일 때 비교하면 당연히 16하고 25하고 27을 비교하면 순서대로 위쪽으로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거.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이다. 라고 크기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자, 이런 논거들 같은 경우는 얘는 밑도 지수도 다 다른 상태지, 그지? 강제로 밑이나 지수를 같게, 특히 지수를 같게 할 수는 있는데, 윤서야, 정신 차려야지.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다? 얘를 전체, 요거의 최소 공배수, 그러면 12제곱을 해버린다. 자, 요거는 지수 파트 이야기지, 그지? 지수 함수 파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섞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는 밑을 통일을 시킬 수도 있든지 아니면 지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거는 지수 함수의 증가 감소나 아니면 지수 밑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의 변화, 요걸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으니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함수를 하게 되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최대 최소 얘기를 하게 된다. 자, 지금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 문제야. 왜냐하면 한 거 없어.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는 어디? 요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진하게 그릴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여.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아까 했던 그래프 그리기를 그대로 가보자. 전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우리는 요 범위만 진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다. y = 3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점건선이 평행이동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점건선이 y = 1에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점건선이 y = 1에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일 거다. 그래서 1의 점건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다. 자, 얘가 0,1 여기를 평행이동으로 잡는 거니까 얘부터 1만큼 올라간 지점인 2를 꼭 지날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 우리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어디에서 구하고 싶으냐면 -2하고 2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딴 거 없어. -2일 때 함수값을 찾고요. 자, 얘가 -2라면 이때의 y값은 뭐야? -1을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2니까 9, 더하기 1, 10이 되지, 그죠? 자,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디까지? 2까지 그릴 거야. 자, 2까지 그릴 거야. 자, 2일 때 함수값을 딱 찾아보면 x에다 2를 딱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0이 되지, 그죠?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얘가 9분의
10이 될 거라고. 자, 주어져 있는 범위만 진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최대값이 얼마로 보여?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최대값이 얼마로 보이냐? 최대값이 10으로 보이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여기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다? 최대값이 10이 되는 거라. 최소값이 여기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로 보인다? 9분의 10이 되는 거라. 이렇게. 자, 마찬가지예요. 2번도 다시 봐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거다? 이렇게 찾을 거야.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y 이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대로 그리자. 자, 얘는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그래프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그린다. 아까 그렸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점근선을 그릴 거야. 점근선은 마이너스 3에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자, 꼭 지나는 점이 여기서부터 위로 1만큼 올라간 지점을 꼭 지날 거니까 그래프는 2x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는 어디 1하고 3 사이를 그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일 때 y값 1일 때 y값을 딱 찍어요. 1일 때 y값을 딱 만들어. 1일 때 y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8 마이너스 3이 되어서 5가 될 거야. 자, 여기를 찍어. 자, 그 다음 3일 때 y값을 찍어요. 3일 때 y값을 찍어요. 자, 3일 때 y값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돼. 2의 5제곱은 32니까 3 빼면 29지. 그래서 여기가 29가 될 거라고. 자, 이 점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너무 쉬워지지? 최소값이 눈으로 보여. 제일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놈이야.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다?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다? 29가 되는구나. 요렇게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게 치역을 구하라야. 치역이라고 하는 게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거거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요거의 양쪽 끝이 치역이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물어봐. 자, 정의역이 0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의 치역이 얼마가 되니?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최대값, 최소값이야. 스몰 m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라지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값이 되고 있는. 자, 물어보는 것만 치역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평행이동 해석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평행이동 해석한 점에서 1만큼 올리고 점근선에 붙여서 그리잖아. 그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평행이동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평행이동 중에 누가 가장 의미가 있냐면 요 마이너스 1. Y축 평행이동이야. X축으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가 약간 애매해. 이러면 X 평행이동 쌩까고 Y 평행이동만 정확하게 자, 얘는 X축 평행이동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얘는 X축 평행이동은 제로야. 왜? X 들어가 있지.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 여기에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합쳐서 평행이동 얼마냐? 이거 생각하기 좀 곤란하잖아. 자, 이럴 경우에는 Y축 평행이동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봐봐. fx 우리 지수함수를 그릴 때 지수함수의 모양을 확 바꾸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봐. 지수함수를 바꾸는 게 일단 이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가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위로 올라가는 걸로 생기고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생긴다. 마이너스 붙으면. 그지? 그래서 얘가 모양을 확 바꾸는 거야. 또 한 가지 바꾸게 되는 게 밑이에요. 밑. 지수의 밑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달라붙는 거냐, 왼쪽으로 달라붙는 거냐, 여기는 좌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할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는 평행이동 해석하고, 그 다음 점근선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꼭지라는 점을 찍고 난 뒤에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붙이건 왼쪽으로 붙여서 그래프를 그린다. 요거였단 말이야. 요 순서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요걸 다 해석할 수 있을 때 이야기야.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점근선을 일단 체크.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딴 거 없어.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숫자. 얘가 점근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만 구분하면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붙어. 점근선에. 밑이 1보다 크면 왼쪽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그럴 거야.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일단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석하거나 밑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놈이다라고 치고, x 이꼴 y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있으니 y 이꼴 마이너스 1에다가 대략 점근선을 일단 그립니다. 마이너스 1에다 점근선을 그립니다. 원래는 우리 평행이동점 찍고 1만큼 올라가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y만이라도 정확하게 점근선을 찍어준다는 거야. 자, 점근선을 찍어주고 난 뒤에 이제 밑을 분석할 거야. 자, 밑을 분석할 건데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는 지금 얘는 3x 폼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지. 3x 폼하고 4-x 폼. 그러면 이거의 밑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요거 밑하고 요거 밑을 따로따로 곱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얘의 밑은 3이고요. 곱하기 얘의 밑은 4-1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4분의 3이지.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분간합니다. 지금은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평행이동점이 뭔지 얘가 꼭 지나는 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오른쪽으로 달라붙는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된다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0하고 2 사이만 그려줄 거예요. 자, 0하고 2 사이를 그려줄 건데 0하고 2 사이를 그려주면 0일 때하고 2일 때를 정확하게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얘를 0을 넣으면 0,0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할 거야. 자, 0하고 2 사이니까 x가 0일 때 표시를 합니다. 자,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될 거고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 사이를 할 거니까 2일 때의 값을 구해요. 그대로 x에 2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자, f에 2를 구해보면 3의 제곱에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얘는 16분의 9예요. 16분의 9.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7일 거야. 그래서 이때의 y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16분의 7이구나 하고 여기에 표시를 하고 난 뒤에 딱 우리 진하게 표시를 해.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이겠지. 공역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7이고요. 얘가 2형이 되는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치역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지수함수 최대 최소에 합성꼴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지수함수를 만들 건데 말이야. 지수함수가 y 이꼴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 폼으로 되어 있는 상태. 자, 지금 보면 쌤이 합성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원래는 여기 x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x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x 대신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폼이야. 이럴 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딴 거 있는 게 아니야. 자, 합성이 되어 있는 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원래 함수 다시 말하면 합성 안 된 다시 말하면 x 들어가 있는 자, y 이꼴 x가 들어가 있다면 2분의 1 x잖아. 자, 2분의 x다.
요거다.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일단 판단해요. 증가함수가 되는지 감소함수가 되는지를 판단한다. 자, y 이꼴 2분의 1x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아, 얘가 감소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두 번째, 자, 우리는 지금 요 자리에 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 놈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다시 말하면 x 자리에 치수 부분에 얘는 치수 부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x의 제곱. 이거는 2차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 2x 더하기 3이 들어가 있고 얘의 범위가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2 사이가 된단 말이야. 2 사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요. 자, 합성이 되어 있는 꼴이야. 합성이 돼. 치수의 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자, 2차의 최대 최소니까 2차는 어때?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에 있니? 꼭지점의 x가 좌표가 1에 있으니까 어떠냐? 꼭지점 x좌표, 꼭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x 이꼴 1을 집어넣었을 때인 최소값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구나 하는 건 안다고. 자, 최대값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구나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대 최소는 사실은 우리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자, 감소함수라면 여기에 x 자리에 최소값을 따라라락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야. 요 x 자리에 최대값을 따라라락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야. 다시 말하면 최대값이 어디 생긴다? 최대값은 얘 최소 x 이꼴 1을 집어넣을 때인데 이때는 얼마가 된다? y가 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고. 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데 최소값은 x 이꼴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지수 자리에 6을 바바바바박 집어넣어버린. 그래서 y 이꼴 2분의 1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보통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하게 되면 패턴이 2개예요. 패턴이 2개. 패턴이 2개인데 그 전까지 이야기했던 거 바로 전까지 이야기했던 게 패턴이 지수형이라는 패턴이에요. 지수형이라고 하는 패턴이야. 지수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2가지거든. 생긴 모양이. 요게 y 이꼴 2의 x-1, x-1 더하기 2인데 1에서부터 x가 3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패턴. 이거는 그래프 그렸지, 그제? 그냥 그래프 그려서 생각한 이런 패턴이 되고 y 이꼴 지금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얘가 0에서부터 x가 2 사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일종의 합성 패턴, 합성이 된 건데 이 둘 다 치수형이라 그래. 치수형이라 그러는데 왜 치수형이라 그러냐면 치수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치수형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프 그렸는데 결국은 1, 3을 집어넣어서 최대값 최소값이 그러니까 지수에다 집어넣어서 최대값 최소값이 생긴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수 부분에 최대 최소 생기는 지점을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치수형이라 그래요. 두 번째 패턴이 치환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치환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왜 2개를 같이 이야기해 주냐면 이거 구분하라고. 치환형 패턴이 이거예요. 요거랑 요 다음 문제가 치환형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해. 보통 이제 지수형은 지수로 되어 있는 항이 1개야, 1개. 근데 치환형은 2개 이상이에요. 봐봐. 얘하고 치환형하고 비교하면 얘는 지금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로 되어 있는 항이 하나야, 하나. 나머지 숫자가 붙은 거지. 지수가 되어 있는 항이 딱 하나야, 하나.
하나가 돼 있으면 이것도 지수가 돼 있는 항은 딱 하나지. 여기 뭐 더하기 2가 붙든지 더하기 3이 붙든지 똑같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항이 딱 하나짜리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이 한 개에 두 개지. 세 개라도 되고 네 개라도 돼. 어쨌든 항이 두 개 이상. 그러면 지수형은 지수항. 지수항. 얘가 한 개인 거야, 한 개. 한 개인 거고. 자, 얘는 지수항. 지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항. 지수항이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되면 얘를 치환형하고 부르게 된다고요. 자, 얘는 지수형으로 부르는 이유는 지수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최대치수를 찾는다. 라고 해서 지수형이라고 그러고, 치환형은 치환해서 최대치수를 찾는다. 해서 치환형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놈이 치환형이야.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 틀려요. 지수형은 지수에다가 최대치수가 되는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한 거라면, 치환형의 경우에는 말대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말대로 치환할 건데, 지금은 우리 여기 와 있고, 3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9의 x라고 하는 놈으로 할 거거든. 보통은 이런 치환형은 밑이 달라요. 그냥 다른 건 아니야. 3, 5 이러면 할 수가 없어. 3하고 9면 3하고 3의 제곱이잖아. 그지? 3의 거듭제곱, 뭐 2로 돼 있으면 2의 거듭제곱,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근데 항이 많어. 지수항이 많어. 이러면 치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자, 얘는 범위가 마1에서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형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버릴 거야. 어떻게? 3의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t라고 치환할 거야. 3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난 뒤에 치환해서 그대로 적어봅니다. 자, 얘를 우리가 3x를 t라고 하려면 이거는 3 곱하기 3x니까 얘의 경우에는 3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치환해서 그대로 적어줘요. 그대로 치환해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y 꼴 3t의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치환되겠지? 아니? 자, 제일 중요하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환한다고 이렇게 딱 치환하고 저하고 있으면 안 돼. 꼭 가로하고 이거 범위 얘 범위를 t 범위로 바꿔야 돼요. t가 3x였으니까 작은 거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고 큰 거는 x에 1 집어넣은 거단 말이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지. 1 집어넣으면 3의 1이니까 3이잖아. 그러면 t의 범위는 3분의 1에서부터 3 사이다. 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핑크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끝났어. 왜? 지수는 끝이야. 왜? 이건 뭐니? 이차함수지, 그지?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치수로 푸는 거다. 여기 치환형은 별거 없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지수형보다 좀 쉬운 편이야, 이게. 왜? 치환하고 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지수함수, 맞아, 이차함수 최대치수가 되는 거야. 이차함수 최대치수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꼭지점의 t좌표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 여기 있지, 그지? 그지? 2분의 3이 여기 있는 상태. 그러면 t 이꼴 2분의 3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t 이꼴 2분의 3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2분의 3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게 3이에요. 2분의 3에서 여기까지는 2분의 3인데 얘는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t 이꼴 3에서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 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에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4분의 9가 될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9, 9 빼기 9가 되니까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4분의 9, 최소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지수함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특수치환이 되는. 어차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하게 되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딱 두 가지 폼밖에 없어. 지수형, 지수만 보고 최대, 최소 결정하는 거. 그 다음 치환형, 딱 두 개밖에 없다. 지수항이 한 개짜리 지수형. 지수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x의 제곱 더하기 x 뭐 이런 거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얘는 지수만 보고 판단하는 거. 지수항이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치환이네. 얘는 봐라.
이게 특수 치환이야. 특이한 형태의 치환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형태의 치환. 자,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야. 3의 x, 3의 마이너스 x. 9의 x, 9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3의 x를 치환한다 그러면 얘는 t분의 1, t제곱, t제곱분의 1. 많아지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특수 치환 형태. 뭐 2x, 2의 마이너스 x, 4x, 4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때의 특수 치환이야. 어떻게 치환하냐면 아까는 3의 x만 딱 치환했는데 얘는 3의 x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얘를 t라고 치환하면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나,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현상은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자, 얘가 이게 3의 x의 제곱이고 여기가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가 곱셈 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요거 제곱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2가 된다고. 그래서 9의 x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현상과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하면 얘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안 주더라도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이것도 똑같게 치환꼴인데 치환할 때도 조금 특이하게 치환하는 거야. 그리고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가 t제곱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2 붙는 거. 그리고 범위가 무조건 달라붙는 그런 거야. 만약에 여기에 여기는 범위가 없지. 범위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랑 요 범위랑 교집합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그대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y 있고 6배의 t의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다고. 범위 붙여줘야 되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범위 딱 붙여주면 돼요. 정리해보자. y 이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이 참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자. 자, 얘는 t-3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9 필요하니까 플러스 9 해서 플러스 1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참수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돼요. 자, 이 참수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3,11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그리고 뒤로 뒤집어져 있는 이런 폼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 2보다 큰 것만 여기가 이쯤 될 거란 말이야. 자, 얘가 이쯤 되면 2보다 큰 데만 진하게 그려요. 자, 얘만 진하게 그려. 범위되어 있는 데만 진하게 그리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값만 구하고 싶잖아. 그럼 제일 높은 거 찾아주면 돼요. 어디니? 11이잖아. 그래서 최대값이 11이다 라고 해주면 돼.